예,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연도 문제 분석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가지고 요거는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엑셀로 된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고요. PDF로 변환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료들 보내드릴 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못 보내드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자료는 학원하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메일을 못 받으셨다 그러면 학원 측으로 얘기를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들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요. PDF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발성매저 문제 분석한 게 4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엑셀로 해가지고 정리된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 송전, 그리고 변전, 배전 쪽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이 배전 관리 쪽에서 역률, 전압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송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건 이제 송전 쪽에 대한 부분하고 변전 쪽에 대한 부분, 배전 쪽에 대한 부분, 이걸 3, 4, 5번을 지금, 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개통 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많이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나중에 정리를 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분류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전 쪽에서는 이게 한 2년 전에 만든 거니까 한 1000문제 정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발전 쪽에서 한 20% 정도가 나오더라. 성변제 쪽에서는 한 45%가 나오더라. 그리고 보시면 배전 쪽에서는 한 10%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배전 쪽을 좀 빨리 넘어간 거는 시험 빈도가 작기 때문에 개통 쪽에 대한 게 한 20%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배전 공학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60% 정도 합니다. 왜? 이 성변전 개통에 대한 것들이 개통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5%에다 20% 더하면 65%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배전 공학 정도만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여러분들이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빈도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공선로, 개통구성, 고장계상, 발전기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출제 횟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빈도수를 가지고 UPS도 여기 한번 나왔죠. PAC도 나왔고 이렇게 UPS 제가 아까 한번 나왔다 그랬죠.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나왔던 거는 그냥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 250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1000문제 정도를 순위를 내봤습니다. 빈도수 똑같은 항목으로 나눠서.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60점만 맞으려면 어떻게 된다? 100개만 제대로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100개만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00문제 정도를 외우시면은 80% 정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150에서 200문제 정도를 150문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70% 되죠. 70에서 한 80% 정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왜 100점을 못 맞으니까 그것도 다 25점 만점에. 그래서 그런 정도를 외우실 수 있게끔 한 250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반 쪽에서 하는 거고 이제 요 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기본 교과서하고 비슷한 내용을 갈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과정을 해서 좀 올라간다든가 그건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회차 분류 정리한 거고 소분류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단락고장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고장준리에서 단락고장, 지락고장 나오겠죠. 근데 다 단락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게 앞에는 87회 4교시 1번, 80회 4교시 1번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번호는 체제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관연도 문제 분석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시고 보셔도 됩니다. 단락고장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파수 제어. 이게 지금 개통 부분에서 나오는 주파수 제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고조파 제가 중요해서 오늘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5손가락 제가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게 만약 한두 개 차이로 얘가 5등을 하다가 10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근데 그게 그 위에 있다는 건 그만큼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나왔으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HVDC, 팩츠 이런 내용들 1장에서 나왔었죠. 근데 개통 쪽에서 또 나옵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안정도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압 안정도, 위상 안정도
이렇게 있는데 전압 안정도, 위상 안정도 쪽에는 뭐 등면제법, 단단법보다는 PV 컨트롤, QV 컨트롤에 관련된 전압 안정도 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안정도 쪽에 또 다른 쪽이 또 나옵니다. 등면제법이라든가 단단법 이런 것들도 안 나온 건 아닌데 전압 안정도 쪽이 조금 더 높았다는 얘기고요. PV 곡성, QV 곡성 이 부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안정도는 어디까지나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안정도가 있지만 저 뒤에 가서 안정도가 있는데 안정도에 대한 항목을 소분류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세 분류에서 이 내용만 틀릴 것뿐이 이거예요. 중성잠접지, 유효접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다. 근데 지락접지에 관련된 뭐 비접지가 이런 게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효접지 부분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 유효접지의 정의, 조건, 장단점을 표기를 하시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다빈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 바로 전시회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역류 개선. 제가 오늘 막 중요하다고 막 말씀드렸죠. 왜냐면 25점짜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유형 세 가지 설명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유형을 많이 접하셔야 되는데 그 유형은 관연도 문제에서 접해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접해보시기 전에 이런 유형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보호 개전 방식 아까 설명드린 발전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배전설로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책에 있으니까 한번 정리는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나온다면 10점짜리로 문제가 나온다면 아까처럼 정리해서 쓰실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죠. 발전기 보호 방식. 퍼센트 임피던스를 묻는 방법. 전력조류 계산 방식. 예? 뭐 전력조류도 들어가시 보시면 가우스 자리대리법, 뭐 뉴턴 라스법 이런 것들을 비교하라. 이런 것들 나오죠. 절연접조가 무엇이냐? 와이브스 또 전력계통에서 나오죠. 다음 장에 배울 겁니다. 이제 PTCT 이제 계기용 변성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제급전 이거 다 경제급전 쪽 뭐냐? 계통 쪽에서 나옵니다. 돈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하는 것들 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여러 개의 발전기가 지금 주파수 변동률이 틀립니다. 각 발전기의 특성이 틀리다는 얘기죠. 60메가와트, 60만, 뭐 80만, 100만 이런 발전기들이 있을 텐데 원자력 발전은 100만입니다. 화력 발전이 50만입니다. 근데 그 화력 발전 용량들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60만, 80만으로 자꾸 용량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각각의 그 경제적인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경제급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부하가 필요할 때 80만짜리를 가동을 시킬 거냐, 100만짜리를 가동을 시킬 거냐, 아니면 20만짜리를 가동을 시킬 거냐, 그 코스트를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걸 외울 때 이제 수목평총으로 외웠습니다. 수요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수목평총, 총연료비, 최소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키워드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모를 때는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이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수목평총, 수급조건이 뭐냐? 그럼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뭐 PN이다, PR이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PN에 대한 용량을 P1, P2, P3 이 각각의 발전기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 수급, 목적함수는 뭐냐? 그러면 F1은 뭐 0.02의 자승 플러스 뭐 P1 플러스 뭐 해가지고 어떤 그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함수를 넣고 평가함수를 해가지고 그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페널티 개수라든가 그걸 넣었을 때 없을 때 뭐 그런 부분들도 따지고 그래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해가지고 그 미분을 해가지고 최소되는 조건을 해가지고 각각이 얼마였을 때 최소된다 해가지고 얘는 얼마 해가지고 각각 얼마 발전했을 때 총 연료비를 최소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전력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경제급전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 결선에서는 델타 Y, 뭐 각변이, 뭐 이런 내용들, 또 YI 결선에서의 더 장단점, YI의 델타를 쓰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 뭐 비접지 쪽에서의 결선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수요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경제 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전기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용가 쪽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광등을 뭐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바꿔준다든가 고열 전동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전력요금을 저감하기 위해서 뭐 피크 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든가 뭐 인버터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죠. 분산 전원 지금 이제 전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에너지를 뭐 CO2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 뭐 태양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산형 전원들이 연결했을 때 보호 방식들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진행파, 이건 뇌죠. 뇌에서 이상전압이 서지가 들어왔을 때 진행파가 반사되고 투과됐을 때 그 이상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외부 이상전압인 뇌 부분, 내부 이상전압인 개폐서지 부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들. 피레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전압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개폐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까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발전기가 얼마만큼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축소 공급선 외울 때 저는 지진으로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지상, 밑에 진상. 지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고정자 쪽에서 단부에 누설 전류가 많이 생겨가지고 단부에 열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외우시라는 얘기죠. 발전기의 동기화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증자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감자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단락전류 억제 방향, 단락전류는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고주파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전용 변압기를 쓴다든가, 전용선을 루트로 한다든가, 아니면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를 키운다든가, 단락 용량을 키우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전용선을 한다든가, 임피던스를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경제 운영하고 똑같은 거. 선로 정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RLC 계산을 하는데 4단자 정수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선로 정수를 계산했었죠. 앞에서 배우셨던 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해가지고 A, B, C, D를 계산할 때 T형과 파형을 계산해서 팩터를 이제 계산했던 그런 방법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예제를 똑같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옛날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 개수는 많지만 빈도수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전력줄이 나오셨죠? 똑같이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통 쪽에서. 전력 제어,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럼 여기는 위상 제어, 이런 부분 나오죠. 안정도하고 똑같이 가는 부분. 전압 강화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역률 개선, 전압 강화, 손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다 엮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면서 정확하게 다른 것들도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단락고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지락고장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단락전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락고장도 중요합니다. 지락전류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계산해 보시고요. EMS, 배전자동화 이런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빈도수가 높으니까. 공진, 예? 직렬공진, 병렬공진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CPD에서 공진에 의해서 Z1에 무감하게 Z2 MOF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근데 한전에서는 CP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CPD에 있는 Z1하고 Z2 값에 대한 공진이 무관하게 되는 걸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병렬운전에 관련된 부분들, PSS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 이건 안정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한 부분. 이 전압은 뭐냐? 배전선로 쪽에 대한 전압 조정인데 아까 뭐라고요?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송전선에 대한 변압 조정, 배전선로의 변압 조정, 그리고 주상변압기에서 변압 조정. 이런 식으로 이제 발변 주배, 제가 외우라고 했죠?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선로, 이렇게.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셔가지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써주시고 거기에 개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소에서는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하냐? 변전소에서는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발전소의 전압 조정,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할 수 있는 거. 유효전력은 OLTC로, 무효전력은 SHR, SC, SVC, 동기조상기, 정지형과 회전형으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정확하게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배전자동화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스, 기능과 목적, 예, 이런 내용들,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765kV 팩츠, HVDC 똑같고 무정전구법은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배전선로다 보니까 그 무정전구법에 대한 그 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배전선 보호장치 나와 있습니다. 리클로저 아까 섹셔널라이저 그 4가지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종이를 하시면 되는데 거의 보시면은 제표로에 관련된 2F, 2D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빈도수가 더 높다. 그런 내용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셔널라이저하고 리클로저하고 보호흡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리클로저를 몇 개를 달 수 있느냐? 섹셔널라이저에다가 2개를 달 수 있느냐? 3개를 달 수 있느냐? 보유업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구반에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연구반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겠죠. 근데 이번에는 기본서에 관련된 교재만 가다 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갈 거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약간의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된 자료가 그 다음 과정에서는 할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연구반 교재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죠. 아니면 문제풀이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강생들의 요청과 그 다음에 학원에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 나갈 겁니다. 지금은 기본서 과정이니까 빼고요. 단권 변학기. 뭐, 권수가 하나일 때, 아니면 권수가 두 개일 때 차이가 있겠죠? 단권을 쓰게 되면 어떻게, 장점은 손실이 줄어듭니다. 근데 단점은 쉽게 생각하면 권수가 하나니까 어떤 그 충격이 들어오면 그 2차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접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직접 접지를. 접지 방식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권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권 변학기의 장점과 단점, 뭐 효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수식으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권 변학기도 저저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여자 조립진료.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 조립진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학기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정기적인 보호장치, 여자 조립진료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특암고비, 트립 저각법, 감도조합, 트립 낚시, 트립을 이제 강제적으로 줄여는 거, 감도조합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암고비를 외워가지고 쓰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송전설로 진동에 관련된 옵셋이라든가 갤러핑이라든가 뭐 서스판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2장의 그 동영상을 앞에 걸 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정도 또 나오죠. 등면접법, 단단법 설명 나오고요. 안정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급전 나오고 GIS 나오고 SC 나오고 콘덴서 SC 제가 설명드렸죠. 5MV짜리 지금 한전 변전소에 쓰는 걸 6개짜리를 18개 쓴다고 그랬죠. 그 단선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거기 방전장이 어떻게 양쪽에 달리는지, 그 다음에 그 리액터가 말단에 어떻게 달리는지, 용량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5메가짜리를 6.6kV인데 이게 278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23kV 모선에 걸려있는 278kW짜리를 18개를 곱하면은 이게 5메가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6개가 지금 달려있는데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해가지고 여기 부분은 그 하나만 연결된다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직리얼 리액터 설치 목적. 아까 뭐 접지 목적, 뭐 전압 강화의 목적, 역류 개선의 목적, 뭐 이렇게 나왔죠. 목적, 정의, 그 다음에 개선 효과, 장단점, 원인,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이 뭐냐? 서지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서지 임피던스. 같은 얘기인데 이거 실로 써버리면 또 모릅니다, 이걸 또. 그래서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대칭자법법, 변압기 소음. 아까 말씀드렸죠. 뭐 소음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안에 그 철심이 뭐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뭐 충격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파수가 뭐 틀려진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왜곡적 현상이 발생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소음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철심 소음, 권선 소음이 있겠죠. 철심이 뭐 정확하게 이제 안 됐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압기 보호는 이제 정기적인 보호하고 기계적인 보호가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변전소 건설, 송전선 보호, 과방거 피제. 그러면 과전류 개전 방식. 방향 개전류 가전 방식, 거리 개전 방식, 파일로트 개전 방식, 제페로 개전 방식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호 개전 정정하는 쪽도 나옵니다. 이렇게 태양광 쪽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열병합 아까 분산 전형하고 연결해서 하시죠. 열병합하고 복합 발전하고 이게 또 틀립니다. 열을 쓰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발전에서. 그럼 열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보토밍 사이클이 있고 탑핑 사이클이 있죠. 열을 먼저 쓸 거냐? 아니면 열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증기를 가지고 발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을 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남은 열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보토밍, 타핑이 또 틀려지죠. 복합화력은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을 이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이냐. 복합발전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MHD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유를 계산하고 원자력 안전대책, 유도장애, 전압변동, 지중송전선, 지지물, 최대 전력 전송 계산. 최대 전력 전송 계산할 때 철선하고 동선. 그러니까 외부 임피던스하고 내부 임피던스가 같았을 때 효율이 최도가 되죠. 최대 전력 전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휘스턴 브릿지법 해가지고 여기 하면은 여기 중간에 저항을 달아가지고 여기 뭐 최대 전력을 전송할 때 어떻게 했냐. 요거 곱한 거하고 요거 곱한 거하고 같아지는 요 저항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선로정서하고 코로나 4장에 나왔죠? 그럼 선로정서에 관련된 코로나 저감 대책이 뭐가 있느냐? 코로나의 정의는 뭐냐? 그럼 인계전함이 뭐냐? 코로나 인계전함은 뭐냐? 코로나의 발생식은 어떻게 됐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각각들을 써주시면 되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예? 피레기 나오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죠. 전격전압, 제한전압, 절연전압, 제한전압이 있었고, 방전종진전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격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었죠. 그런 내용들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협조에 대해서는 뭐냐? 절연협조가, BIL이 뭐냐? 예? 기준충격 절연 강도가 뭐냐? 그럼 1단 저감을 했을 때 얼마만큼 저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 발전소에 대한 환경대책,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예방보전. 이것은 예방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 가스를 통한, 예방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수소가스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방보전을 하기 위한 부분이, 변압기 오일에 대한 걸 가지고 상가 분석을 해서 예방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사고 파급과 원인 대책, 신뢰도하고 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유효전력에 의한 사고, 무효전력에 의한 사고, 과부하 사고, 사고, 이상전압에 의한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나눠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살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전 손실. 아까 봤던 것처럼 선로 손실, 송전 손실 계산하는 것들. 4단자 정수하고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차단기, 제페로 방식들. 2F, 2D 하는 부분들을 765 쪽에서는 HSGS 해가지고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에 대한 제페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고. 4단자 정수 나오고. FAS라든가 SSR이라든가. 이건 지금 차동기 공진 현상이거든요.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기계적으로 저주파 동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 발전기의 축이 동요를 하는 겁니다. 축 비틀림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내용들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전압에는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4단자 정수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선로 정수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런 것들이 또 나눠져 있고요. 발전기의 여자 방식, AC 방식, DC 방식 나눠져 있죠. 사이리스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또 돼 있는지. 법칙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아까 병렬운전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각 쌍으로. 발전기 병렬운전을 보셨으면은 변압기 병렬운전을 보셔야 됩니다. 또 전기 쪽을 보셨으면 자기 측을 또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칙들도. 그래서 그걸 쌍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행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 아까 정전 유도전압, 전자 유도전압, 고조파 유도전압이 있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이행전압도 정전 이행전압이 있고 전자 이행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행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변압기 내부에서 보일러 같은 거 관리형 보일러의 장단점, 그런 드럼 보일러의 장단점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복도체, 단도체, 선로정수에서 복도체를 쓰면 장단점이 많죠. 이런 것들 코로나 측에 대한 문제점들도 없애질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온다는 얘기. 신재생에는 이제 아까 분산전형 나왔던 그런 내용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안정도 계속 나왔죠. 예? 전압 안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야? 등면제법.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향상대책이라든가. 그러니까 안정도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 근데 나오는 빈도가 어디가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책의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자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연계, 장단점. 부분 설명드렸고요. 열효율 향상 대책 어떻게 되냐. 드럼 보일러, 관리 보일러에 대한 대책을 해가지고 열효율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원자력에 대한 열 중성자 부분 4단자 NEPF 해가지고 열 중성자에 대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오죠. 재생률, 이용률, 속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NEPF 해가지고 N이 뭔지 중성자에 대한 재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외우셔야 되겠죠. 4개. 유도장애, 전자유도, 정전유도, 고주파 유도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전자유도 쪽에서는 전력선 쪽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전유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관을 한다든가 상상 평형을 불균형하게끔 했었는데 전자유도에서는 차폐선을 설치를 합니다. 차폐선을 설치했을 때 전력선 측에서 3가지 요소가 있죠. LM, I를 거리라든가 전자 상호 유도라든가 아니면은 I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대책을 세웠는지, 전력선 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통신선 쪽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표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수력 넘어가고 전기 품질, 전력 원선도, 전력 원선도도 몇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연 진단, 접지는 앞에서 뭐라고 났죠? 공용 접지, 다중 접지, 접지 설계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접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근데 발변소의 접지 설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배전설계 접지하는 부분, 그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단독 접지, 공용 접지 아니면 건축 전기 나오는 61.5%대 가장 평평하게 나온다. EPC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곡선들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코올라시 브릿지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건축전기 쪽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조합수조, 단동수조, 차동수조, 단차수저, 그럼 단동수저, 차동수저, 그 다음에 수실령,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 조합수저가 있다. 그럼 조합수저가 왜 쓰여지느냐? 이런 내용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기전압, TRV,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 이 부분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캐비테이션은 뭐냐? 그 안에서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방울이 압력 차이에서 증기 부분이 발생해서 어떤 그 압력 변화에서 어떤 침식, 러너의 침식과 부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캐비테이션이다. 그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출구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그 원리하고 대책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케이블 시스 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들이 어떻게 됐는지, 페란티 효과는 뭔지, 아까 페란티 효과가 어떻게 됐죠? 시성분이 진상이 일어났을 때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페란티 효과하고 발전기 자기전자 현상이 있었다. 그럼 페란티 효과가 뭔지, 그리드는 뭔지, 스마트 그리드 나오죠? 그리드에 대한 부분이 뭔지, 마이크로 그리드가 뭔지,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그리드가 좀 부각하게 되면서 IC 그래프라고 변전소 자동화 통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자동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드의 개념이 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전부하 특성, OCR, 신재생, 유한곡선, 이런 부분, 보호계정, 거리계정기, 단락비, 재층자법법, 디지털 계정기, 발전소 제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9번, 130번도 있죠? 요거 번호가 300번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0 몇 번까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PDF로 해놨으니까 이걸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225번까지 제가 만들어서 단락고정에 대한 부분들, 고주파에 대한 부분, 전압 안정도에 대한 증진 대책, 아까 어디에 대한 대책, 이걸 다 문제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어디다 넣어놨나. 그걸 다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었거든요, 저번에는. 그거는 나중에, 200선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여기 안 넣어놓고 밖에다 놨나, 200문제를. 발성배전 쪽이, 200문제가, 다른 데다 넣었나 보네. 200문제를 아까 단락이다 그러면, 단락고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의 서브노트에서 모아가지고 1번으로 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기 편하게끔 참고 자료에다 넣어놨나? 문제들을 넣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과정을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전체적인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 부분은 PDF로 된 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력계통공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력계통공학을 그리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전력계통공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